6번 함수 이거가 로그 함수인데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감소 함수가 되겠죠.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그래프의 개형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닫힌 구간 2부터 5까지, 그럼 2부터 5까지만 생각한다면 2일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이 되고 5일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 3이 돼야 되고 5를 대입했을 때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하면 로그 2분의 1 2-a 더하기 b가 최대값 3이 돼야 되고 5를 대입해서 로그 2분의 1 5-a 더하기 b가 최소값 1이 돼야겠죠. 자, 연립을 통해서 a, b를 찾아주면 되니까 뺍니다. 자, 빼면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 나눗셈이 되겠죠. 그래서 5-a분의 2-a가 되고 b는 빼면 없어지고 3 빼기 1은 2가 되겠죠. 이때 2는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1 되겠죠. 5-a분의 2-a는 4분의 1. 자, 대각선끼리 곱해서 5-a는 4를 곱해주면 8-4a. 4를 이항하면 3a가 되고 5를 이항하면 3이 되니까 a 값은 1이 됩니다. 자, a 값은 1이 나왔고 a 값이 1이면 여기 대입했을 때 로그 2분의 1의 1,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0이니까 b 값은 3이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4가 되겠죠. 자, 다음 함수에 대해서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세 방정식이 3x-1이다. 자,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세 방정식이기 때문에 0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은 -1이었겠죠. 기울기가 3이 나왔다는 건 f'0 접세 방정식의 기울기가 3이다 라는 거고, 이제 물어본 건 g'0이니까 gx를 미분할 건데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곱미분을 합니다. g'x는 앞에 거 미분 fx 더하기 x 더하기 2 f'x가 되겠죠. 0을 대입하면 f0 더하기 2f'0. f0은 -1이었고 f'0은 3이었기 때문에 곱해서 6 더하면 5가 됩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a 탄젠트 b파이 x 그래프가 2,3과 8,3을 지날 때 a, b의 값은, 자, 2일 때 3이고 8일 때 3이라는 얘기는 주기가 6이라는 얘기죠. 자, 탄젠트의 주기는 원래 주기 파이를 x의 개수인 b파이로 나누면 주기가 되는데 이 주기 값이 6입니다. 그럼 b분의 1이 6인 거니까 b는 6분의 1이 되겠죠. b가 6분의 1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a 탄젠트 6분의 파이 x가 됩니다. 그럼 지나는 점을 하나 대입해서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2,3을 지나니까 2를 대입하면 a 탄젠트 2를 대입해서 3분의 파이가 3이 돼야 되는데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 되니까 a는 루트 3입니다. 자, a제곱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 되고 b는 6분의 1이었죠. 그 3 곱하기 6분의 1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f'x 미분한 함수가 적혀 있고, 다음 이식에서 소문자 ft를 적분했을 때 대문자 ft가 된다고 가정해 보면 0과 x를 대입해서 빼야겠죠. 그러면 fx 빼기 f0이 되고 분모에 x분의 1, x분의 1은 x 빼기 0이니까 다시 f'0이 됩니다. 그럼 대문자를 미분하면 소문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F0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식은 F0입니다. F0. F0이 1이 될 때 F'X를 보고 적분을 통해서 Fx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 적분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생기고 0대 1이기 때문에 0, 0, 0, 1 1이 되겠죠. 이때 F2, F2는 1을 다시 대입해서 8, 마이너스 8, 2 더하기 1, 3이 됩니다. 상수 A에 대해서 곡선 Y는 A의 X승 마이너스 1과 곡선 Y는 로그 A X 플러스 1. 자, 밑이 A고 아까 밑이 A였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인 걸 보니까 이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0을 대입해 보면 0,0 원점을 지나갑니다. 원점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지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로그도 x 0 대입하면 로그 a1 진수가 1이므로 로그 값이 0이 되겠죠. 얘도 원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 5를 포함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렇죠? 5와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근데 이 두 점은 둘 다 y는 x축 위의 점입니다. y는 x축 위의 점.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 5가 아닌 점을 p라 하고 이 점이 p고 p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h. 이때 OHP, 이 OHP 넓이가 2일 때 이때 P의 좌표는 Y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A, A죠. 이 문제에서는 A가 나왔기 때문에 K, K로 놓겠습니다. 그럼 이 일이 밑변이 K이고 높이도 K니까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K제곱이었을 텐데 2라고 했으므로 K제곱이 4가 되고 이제 K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2,2가 되고 2,2를 이 곡선이 지나고 있으므로 대입해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값. 그럼 a제곱이 3이었던 거고 a는 루트 3이었던 거죠. 11번 0과 2파이 사이에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이다. 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죠. 사인 또는 코사인, 그래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정리합니다. 여기서는 이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주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 플러스 2는 k가 되겠죠. 이때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자, 코사인을 한번 그려보면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실근의 개수가 3개다. 그럼 이렇게 가로줄을 그렸을 때 교점이 생기고 이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되는데 어떻게 그리든 항상 실근은 2개가 존재하죠. 3개가 존재한다는 거는 일단 2개가 존재하고 1개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그어도 계속 2개가 생길 뿐 1개가 생기는 곳은 여기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하나가 생긴 거고 이 위에 아무 데서나 두 점에서 만나서 총 3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실근이 지금 3개가 됐는데 이때 한 실근은 파이인 겁니다. x가 파이. 그럼 x가 파이일 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므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플러스 2는 k가 돼서 k 값은 이제 3이 되는 거죠. k가 3이고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해보면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3 코사인 x k가 3이기 때문에 2를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1이 되죠. 인수분해 2, 1, 1, 1 그래서 2 코사인 x 더하기 1 코사인 x 더하기 1 그럼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근데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아까 찾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1 되는 게 언제냐? 원래 2분의 1 되는 게 3분의 파이죠. 60도. 3분의 파일 때 2분의 1 되기 때문에 대칭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는 3분의 2파이. 여기도 3분의 4파이. 그래서 x값은 차례대로 3분의 2파이, 파이,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이 세 근 중 가장 큰 실근은 알파. 알파는 3분의 4파이 되겠죠. 그리고 k는 3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4파이 곱하기 3은 이제 4파이가 되는 거겠죠. 그림과 같이 3차 함수식이 다 나와 있죠. 3차 함수식은 다 나와 있고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2차 함수 그래프와 점 A, A는 0,1, 점 B와 곡선 위의 점 B에서 접선이 A를 지난다. 이 직선은 이 3차 함수의 접선이 되는 거죠. 자, 3차 함수의 접선이 되는데 이 점을 모르죠. 이 점을 모르기 때문에 t, 대입해서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8t 더하기 2 되고, 자, 미분해서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8이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는 기울기 그 접점 이 되고, 지나는 점 0,1 지나기 때문에 x에 0을 대입했을 때 1이 돼야겠죠. 1,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12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2 됩니다. 양변의 1이 없어지고 8t를 더하면 8t도 없어지고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면 6t 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 값이 0.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 0. t제곱을 묶어주면 t 빼기 3은 0. 그 t는 3이 나옵니다. 그럼 t가 3이 나왔으니까 이 직선 방정식 다시 세워보면 y는 3을 대입해서 3, 3, 9, 9, 3, 27 3 곱해서 마이너스 36 더하기 8 이렇게 더하면 3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되죠. 다시 대입을 하지 말고 0,1 지나가기 때문에 이 뒤에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y절편이 0,1이니까 이 상태에서 S1, 이 S1 넓이는 위에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야겠죠. 그래서 S1은 3차 함수 빼기 1차 함수. S1은 3차 빼기 1차.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위식 빼기 아래식. 3차식에서 1차식을 빼면 됩니다. 빼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S2는 밑에 있는 건 1차식이 위에 있죠. 1차식 빼기 2차식. 1차식 빼기 2차식. 그 2차식은 gx니까 1차식에서 gx 뺍니다. 그래서 S2는 1차식 빼기 2차식.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1차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고 2차식은 gx였죠. 마이너스 gx dx. 이때 S1과 S2 넓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겁니다. 물어본 게 gx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gx를 왼쪽으로 이항해 주면 되겠죠. 인테그랄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gx를 이항하게 되면
0부터 3까지 플러스 gx가 됩니다. 그 오른쪽 식은 0부터 3까지 나머지를 모두 이항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9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이 되겠죠. 적분해보면 2x세제곱 5x제곱 플러스 x 0,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을 4번 곱하면 81 3, 3, 3, 27 54 3, 3, 9 9, 5, 45 더하기 3 그 45와 57이죠. 57 더하면 12가 남고 12는 4분의 4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81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3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에서 정의된 두 함수 k sin x와 코사인 x가 만나는 점을 a, b라 하자. 그래서 a와 b에서 만났죠. 근데 a, b를 3대 1로 외분한다. 그럼 a, b를 a에서 여기까지가 3,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이 a, b에 중점이 있겠죠. 중점은 뭐 요 x축인 것 같죠.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이 이렇게 돼 있고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셋이 모두 같으면 3대 1 외분하게 되는 거죠. 이때 삼각형 BCD의 넓이는 처음에 이 교점을 잘 모르겠으니까 알파라고 놓는다면 알파를 대입한 K sin 알파와 알파를 대입한 코사인 알파 똑같아야겠죠. 코사인 나눠버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가 되고 K로 나눠주면 K분의 1이 됩니다. 탄젠트 알파는 K분의 1인 거죠. 그럼 탄젠트 알파가 K분의 1이면 직각삼각형의 이 왼쪽 밑각이 알파일 때 요 길이가 K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이때 탄젠트 알파를 우리가 K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럼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됐고 그 다음 요 점에 대해서 이 삼각형이 직각인데 빗변과 빗변이 같고 이것도 직각 그리고 각이 또 같죠. 그래서 합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K sin X 그래프인데 K sin X 그래프의 주기가 2파입니다. 여기 2파 써있죠. 여기가 파이일 테고 주기성에 의해서 여기는 알파 더하기 파이가 되는 거죠. 알파에서 파이만 커졌으니까 그럼 둘이 더하면 2알파 더하기 파이인데 이때 중점은 2로 나눠서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에서 2분의 파이만큼 커졌고 다시 2분의 파이만큼 커진 거고 다시 2분의 파이만큼 커져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알파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 높이 길이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요만큼 차이가 2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곱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3파이 여기 gx 대입해보면 gx는 코사인 x였습니다. 코사인 x 대입해보면 코사인 알파 더하기 2분의 3파이 빼기 여기는 사인이죠. 사인에 대입해보면 k 사인 알파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파이 하고 각변환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2분의 3파이는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랑 같죠. 또한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는 사인 알파랑 같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k 사인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랑 같고 다시 이 값은 k 코사인 알파랑 같죠. 그래서 4분의 파이 사인 알파는 이 삼각형 보면서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되고, 코사인 알파는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k가 되는데 k가 원래 있었죠. 그래서 k제곱이 됩니다. 그럼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k제곱 더하기 1이니까 약분되죠.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루트 k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k값만 이제 구하면 되겠죠. 자, k값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알파 더하기 2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은 k 사인 알파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되죠. k 더하기 사인 알파 더하기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k 사인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랑 같고, 다시 이 값은 마이너스 k 코사인 알파랑 같습니다. 그림에서 알파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이제 코사인 알파였죠. 근데 이 함수값과 이 b의 함수값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입니다. 그럼 c 함수값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겠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가 되고, 그럼 k값은 2가 되기 때문에 2를 대입해주면 4분의 루트 5 파이가 되는 거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x라고 한다고 했는데, 세제곱식과 1차식이 있으니까 이 함수는 이제 기함수가 되겠죠.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고 미분을 해보면 그 값도 알 수 있겠죠. 미분해서 3x제곱 마이너스 3t제곱 3으로 묶어주고 x 플러스 t x 마이너스 t가 되면 3차함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가고 다시 원점의 대칭이며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3차 곡선이 되고, 이때 이 극점들이 t랑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에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t일 때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값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넘어가 버리면,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t일 때가 최대값이 되고, 마이너스 2가 쭉 내려가면 최대값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t일 때가 최대값이 될 테고, 또 1일 때가 이렇게 넘어오면 1이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t일 때보다 더 커져 버리면 1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여기가 되냐,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3차 함수의 특징상 여기서 극대까지 잘라서 이 길이의 b가 2대 1이죠. 그래서 2대 1이 되기 때문에 t, 2t, 여기 2t가 됩니다. 그래서 1이 2t보다 클 때와 2t보다 작을 때로 나눠줘야겠죠. 근데 삼각함수 이 b를 모르면 그냥 구해도 되죠. 마이너스 t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t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플러스 3t 세제곱, 그래서 함수값이 2t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2t 세제곱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면 다시 이랑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x는 2t 세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얼마를 대입하면 0이 되냐면 2t를 대입하면 0이 되죠. 2t를 대입하면 세제곱 했을 때 8t 세제곱, 2t 대입하면 마이너스 6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t일 때 0이 되기 때문에 이 좌표가 이제 2t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fx 함수인데, fx 함수와 절대값 fx, 그럼 절대값 fx는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린 거죠. 이렇게 절대값 함수 그래프의 최대값을 각각 m1, m2로 할 때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gt가 된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알았으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겠죠. fx와 절대값 fx 그래프. 여기서 이제 t의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t보다 마이너스 2가 더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t보다 마이너스 2가 클 때,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t가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t보다 작을 때,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t가 2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2보다 클 때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은 이쪽보다는 작기 때문에 최대값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다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아까 구했던 값이 2t였죠. 1이 2t보다 작은지 큰지, 1이 2t보다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2t보다 1이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의 1보다 t가 크던지 아니면 t가 2분의 1보다 작던지.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똑같이 여기가 2t고 여기가 마이너스 2t겠죠. 근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인데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던지 이쪽에 있던지는 아까 범위랑 똑같죠. 그 1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마이너스 2가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이때 마이너스 2가 이 마이너스 2t보다 작던지 아니면 크던지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그 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t가 작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2t보다 마이너스 2가 크던지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t가 1보다 작던지 아니면 1보다 크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t는 양수였기 때문에 0과 2분의 1 사이 t가 0보다 크면서 2분의 1 사이가 있고 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이 있겠죠. 1 사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가 될 때 2 사이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구간이 나오겠죠. 처음부터 t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 그럼 t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2t 2배 하면 2t가 1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2t였을 때 1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는 더 많이 내려갔겠죠. 그럼 1일 때가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f1 더하기 여기서도 여기가 2t고 여기가 마이너스 2t인데 1이 넘어갔죠. 근데 1을 넘어갔는데 마이너스 2는 더 많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더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원래 이 밑에 있었죠. 밑에 있는 거를 절대값 붙여서 접어 올린 거기 때문에 얘의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건 맞는데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t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럼 2t는 1과 2 사이에 있습니다. 2배 하면 2t는 1과 2 사이에 있겠죠. 요 2t는 1과 2 사이, 그러니까 1이 이쯤에 있고 2가 바깥쪽에 있고 여기도 1이 이쪽에 있고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고 그럼 1일 때 여기까지 못 올라오죠. 중간에서 멈추기 때문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t일 때가 최대값이 돼서 f 마이너스 t가 되고 더하기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1일 땐 여기까지 못 왔죠.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1일 때는 여기까지 못 왔죠. 마이너스 2는 넘어갔기 때문에 많이 접혀 올라오게 돼서 이때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f-2는 맞는데 접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f-2가 되겠죠. 1과 2 사이일 때 t가 1과 2 사이에 있으면 1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고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까지면 최대값은 f-t가 됩니다. 더하기 1이 이쪽에 있었죠. 1이 이쪽에 있었고 2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t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f-t가 되고 더해주면 2f-t가 됩니다. 자, 2보다 크나 같을 때 t가 2보다 크나 같으면 마이너스 2는 이쯤에 있을 거고 1은 이쯤에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갖고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일 때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f-2가 되고 2f-2가 됩니다. 함수 중에 다 찾았고 자, 기억 G2는 32냐 그럼 fx가 원래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x였고 G2는 t2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t에 2를 대입하게 되면 6이. 그래서 이 값이 되는데 t가 2이기 때문에 x세제곱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12x가 됩니다. 그럼 f-2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4가 돼서 16이 되고 2배 하게 되면 32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죠. 이은 GT는 EF-T, EF-T. 그럼 EF-T는 여기 썼죠? EF-T.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게 없는데 이제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3이다. 그럼 지금 최소값은 1이 맞고 최대값은 동호가 없기 때문에 최대값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잘 살펴보면 2일 때 EF-2였습니다. 여기 등호를 넣어서 t가 2일 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EF-2, EF-2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를 넣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억에서 힌트로 줬던 거죠. 2를 넣었을 때 어디에 넣어도 그 값은 똑같기 때문에 2일 때 여기 등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 돼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은 0에 우극한을 구할 때 그럼 2분의 1보다 조금 큰 거죠. 2분의 1보다 조금 큰 상태에서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G' 2분의 1이 맞는데 우미분계수인 거죠. 일단 마이너스가 있고 0 마이너스 h가 0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까 얘에서 조금 빼야 되는데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값은 G' 2분의 1이 맞는데 0 마이너스 살짝 빼야겠죠. 살짝 뺀다는 거 왼쪽에서 오는 거고 왼쪽에서 오는 거는 자미분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미분계수에서 자미분계수를 빼면 이 값이 이제 5가 나오냐를 물어본 건데 자 그럼 2분의 1의 우미분계수죠. 2분의 1의 우미분계수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2분의 1보다 큰 쪽 여기에서 F-T는 이 fx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3t세제곱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t제곱이 되죠. 더해주면 2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8이 됩니다. 요거는 GT를 찾은 거고 그래서 다시 미분해서 2분의 1을 대입해 줘야겠죠. 그래서 미분해보면 6t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고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빼기 6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우미분계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죠. 다시 빼기 2분의 1의 자미분계수. 그럼 2분의 1의 자미분계수는 이제 요식이 되겠죠. 자, 1을 대입해 보면 1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t제곱이 됩니다.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18t가 되고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자미분계수는 마이너스 9가 돼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9가 되죠. 5가 아니라 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기억 니은만 맞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N에 대해서 A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해라. 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의 값이 1보다 작으면 요 N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근데 이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자연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결과값은 계속 양수가 됩니다. AN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은 값이 들어가는데 제일 작은 값인 1이 들어가도 로그 2의 1은 0이고 1보다 큰 값이 들어가면 여기 값도 양수가 돼야겠죠. 그리고 나는 A5 더하기 A6은 1이다.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더하면 1인데 물어본 거는 첫째 항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항부터 거꾸로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면서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A 다섯 번째 항과 A 여섯 번째 항이
더하면 1인데 a 다섯 번째 항이 1보다 작았을 수도 있고 a 다섯 번째 항이 1보다 컸을 수도 있죠. a 다섯 번째 항이 1보다 작았을 경우에는 여기 대입하게 돼서 n이 5기 때문에 5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게 여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 8이 되니까 a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7이었던 거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7 더하기 8이 1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처음에 음수가 나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그 a 다섯 번째 항은 무조건 1보다 컸던 거고 1보다 커서 요게 대입해서 로그 2의 a 다섯 번째 항이 a 여섯 번째 항이 된 거죠. 로그 2의 a 다섯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이 됐는데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더하면 1이니까 a 다섯 번째 항 더하기 로그 2의 a 다섯 번째 항은 1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a5는 1일 수밖에 없죠. a5가 1이면 1이고 로그 2의 1은 0이니까. 그래서 a 다섯 번째 항은 1이 되고 a 여섯 번째 항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다섯 번째 항이 1인 걸 찾아냈으니까 다시 얘를 보고 이제 네 번째 항을 또 찾아주면 되겠죠. 자, 네 번째 항은 a 네 번째 항이 1보다 작았다. 그러면 n이 4니까 대입해서 2의 제곱이 되면서 4가 돼야겠죠. 누가? a 다섯 번째 항이. 근데 다섯 번째 항은 1이었기 때문에 모순이고 a 네 번째 항은 1보다 커나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그 2의 a 네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이 된 건데 다섯 번째 항이 1이었기 때문에 a 네 번째 항은 이제 2였던 거죠. 그래서 a 네 번째 항은 2가 됩니다. 다시 a 네 번째 항을 가지고 a 네 번째 항이 2였는데 a 세 번째 항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a 세 번째 항이 1보다 작았으면 3을 대입하게 되니까 2가 되고 이게 네 번째 항이 되는데 네 번째 항이 되는 거 맞죠?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로그 2의 a 세 번째 항이 네 번째 항이 되는데 네 번째 항이 2였기 때문에 a 세 번째 항은 4여야겠죠. 근데 이것도 성립하는 거 맞죠? 둘 다 성립하니까 둘 다 데리고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다시 여기서 a 세 번째 항이 1인데 이게 성립을 했죠. 그래서 다시 풀어주면 a 세 번째 항이 1보다 작은 상태로 a 두 번째 항이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커나 같을 수도 있죠. 그럼 a 두 번째 항이 1보다 작으면 n이 2니까 2의 0제곱이 되고 이 값이 1인데 이 값이 a 세 번째 항이 되면 안 되죠.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모순이 되고 a 두 번째 항은 1보다 커나 같은 겁니다. 1보다 크나 같으면 로그 2의 a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이 되는 건데 이 세 번째 항이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로그 2의 a2 여기 a2는 2보다 작은 거죠. 그리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a 첫 번째 항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는데 1보다 작으면 n이 1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1승 그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a 두 번째 항인데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모순이 되고 첫째 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럼 첫째 항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로그 2의 a1이 a 두 번째 항이 되고 이 a 두 번째 항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데 로그 2가 붙어 있으므로 1과 1을 로그를 취해주면 1은 로그 2의 2가 되고 2는 로그 2의 4가 됩니다. 진수들끼리 비교하게 되면 A1 첫 번째 항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답이 되고 아까 두 번째 A3이 4일 때 자 A3이 4가 나왔을 때 A 두 번째 항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는 거죠. 1보다 작으면 n이 2니까 2의 0승 2의 0승은 1이 되고 이 1이 4가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돼서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a 두 번째 항은 1보다 크거나 같았던 겁니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로그 2의 a 두 번째 항이 되고 이게 세 번째 항이 되는데 세 번째 항이 4였기 때문에 a2는 2의 4제곱인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두 번째 항이 16이 나왔고, 다시 A 두 번째 항을 가지고 첫 번째 항을 구해보면 첫 번째 항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는 거죠. 1보다 작으면 n이 1이기 때문에 2에 마이너스 1승이 돼서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16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고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답이 나오겠죠. 첫 번째 항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로그 2의 A1, 이 값이 A2가 되고, A2가 16이기 때문에 A1은 2의 16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1이 될 수 있는 거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그리고 2의 16제곱이 되는데, 이게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이제 2가 되겠죠. 물어본 로그 2의 m분의 m, 로그 2의 소분자 m은 최소값 2, 대분자 m은 최대값 2의 16제곱, 약분하면 2의 15제곱, 그래서 15가 되죠. (19번)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운동방향이 바뀐다. 자, 운동방향이 바뀌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속도 VT가 되고, 미분해서 4를 곱해서 6T 세제곱 마이너스 24 T제곱 플러스 30T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6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죠. 1 대입하면 1, 5, 6이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서 1을 대입하면 6이 됐기 때문에 t-1을 인수 갖고 있고, t세제곱 나오려면 여기 t제곱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뒤에 2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t제곱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3t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인수분해 또 되죠. 여기가 t-1과 t-2로 인수분해 되면 t-1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호가 바뀌지 않고 t-2만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t는 2에서 운동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t는 2일 때 운동방향이 바뀐다. 이때 가속도는 속도식을 한 번 더 미분하죠. 그럼 AT 가속도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18t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30이 되고, 2를 대입하게 되면 4 곱해서 72 마이너스 2 곱해서 96 플러스 30, 이렇게 더하면 102니까 102에서 96을 빼게 되면 가속도는 6이 됩니다. (20번)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가 SN은 7과 8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S7과 S8이 있는데 얘네가 최소값이 된다. 그럼 이 둘이 같기 때문에 최소값이라고 한 거겠죠. 둘 중에 하나가 더 작으면 그 하나만 콕 찍어서 최소값이라고 했을 텐데, 이 둘 다 최소값 된다는 얘기는 이 둘의 값이 같아서 같은 걸로 최소가 되는 거였죠. 근데 S7이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고, S8이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A 7번째 항하고 8번째 항까지 더한 거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이고, 첫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에 A8이 더 있는 건데, 얘들이 같으려면 이 A8이 0이었던 거죠. A8이 없어야지만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A8이 0이었던 거고, 또 최소값이 됐다는 거는 이 A 9번째 항부터는 플러스 항이 더해진 거죠. 그래야지만 숫자가 점점 커지지, A 9번째 항이 음수였으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최소값은 이게 7번째나 8번째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A 9번째 항부터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등차는 양수인 겁니다. 지금 첫째 항은 음수였던 거죠.
그래서 음수인데 8번째 항에서 0이 딱 됐고 이제 9번째 항부터는 다시 양수가 되면서 그 합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때 나에서 SM과 SEM의 합이 160이다. 그럼 등차 수열에서는 숫자들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부호가 같으면서 160이가 나올 수는 없죠. 나올 수는 없고 SM과 SEM 중에서는 당연히 SM이 작은 겁니다. 등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SM이 마이너스 162였던 거고 SEM이 플러스 162였던 거죠. 합공식 이용해서 연립해서 나머지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SM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M 첫째 항 2배 M-1D 이 값이 마이너스 162가 되고 EM은 2분의 2M 2A1 더하기 2M-1D 요 값이 플러스 162가 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 162와 플러스 162 서로 부호가 반대고 그 값이 같기 때문에 한쪽의 부호를 바꿔서 연립하면 됩니다. 자, 분모 똑같으니까 2는 생략하고 여기 m도 생략하고 이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2a1 더하기 1-m으로 바꾸면 되죠. 1-md는 여기서 2가 있었죠. 2a1 더하기 2m-1d 전개하면 4a1 더하기 여기가 4m-2d가 되고 오른쪽 이항하면 6a1 더하기 얘가 이항한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m-1이 되기 때문에 5m-3d가 됩니다. 아까 8번째 항이 0이었기 때문에 8번째 항은 a 플러스 7d가 0이었던 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7d, a는 마이너스 7d, 그 마이너스 42d. 그럼 5m 마이너스 45 d가 되고 이 값은 0이니까 m 값은 이제 9가 되는 거죠. m의 값이 9가 나왔고 9를 다시 여기 대입해 주면 2분의 m이 9였고 2a1 더하기 m이 9였기 때문에 8d 이게 마이너스 162가 됩니다. 자, 2는 이 가로 안에서 약분이 되죠. 2 약분되면 a1 더하기 4d가 되고 9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9, 1은 9 그럼 70이 남죠. 9, 8에 72 그래서 a 플러스 4d는 마이너스 18인데 아까 a 더하기 7d가 0이었으므로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게 되면 3d는 18 그 d는 6이 되겠죠. 그럼 d가 6이면 7, 6에 42 첫째 항은 마이너스 42가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13번째 항 13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12d가 되므로 마이너스 42 더하기 12 곱하기 6 72가 돼서 30이 되겠죠.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원점 0,0과 2,0과 y좌표가 양수인 서로 다른 점 PQ가 있다. 조건 가 AP와 PQ의 길이가 2 루트 10으로 같다. OP가 OQ보다 길이가 길다. 그 다음 코사인 OPA 여기 OPA와 코사인 OQA 이 OQA의 코사인 값이 4분의 루트 15다. 자, OA에서 이렇게 각과 이렇게 각이 같으면 OA, QP는 한 원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원이 있기 때문에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값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보면 코사인 값은 4분의 루트 15는 여기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뭐 A라고 놓는다면 2A 2 루트 15 그렇죠? 2 곱하기 양옆의 변 그 다음에 양옆의 변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2루트 15 제곱 4 곱하기 15니까 60 마이너스 요 밑에 변 4. 자, 대각선끼리 곱하면 4a 곱하기 루트 15 루트 15 4a 곱하기 15는 4를 곱하죠. 그럼 여기가 a제곱 플러스 56이니까 4를 곱하면 4a 제곱 플러스 224가 됩니다. 자, 이항해주면 4a 제곱 여기 60a니까 이항해서 마이너스 60a 더하기 224는 0. 4로 약분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56이 되죠.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7 a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네, 왼쪽 삼각형도 해줘야겠죠. 왼쪽 삼각형도 여기 길이를 b로 놓는다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자 4분의 루트 15는 양옆의 변 2b 2 루트 15 분의 제곱 b제곱 2 루트 15 제곱 60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죠.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이 식을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7, 8이 나올 겁니다. 7, 8. 그래서 A와 B가 7, 8, 7, 8인데 A가 크기 때문에 B보다 A가 크기 때문에 A가 이제 8이 되고 B가 이제 7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8이 됐을 때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루트 15니까 제곱했을 때 60, 제곱했을 때 4. 그럼 더하면 64가 되기 때문에 B변이 8이어서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직각이겠죠.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되고 여기가 직각이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PQ를 연결해서 원에 내접하는 이 사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합은 항상 180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직각이 됩니다. 그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두 개로 생각해서 이 아랫부분 삼각형 넓이와 윗부분 삼각형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밑부분 삼각형 넓이는 2 곱하기 2루트 15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위의 삼각형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PQ의 길이를 다시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아까 8이었습니다. 8. 8, 8에 64, 7, 7에 49 빼게 되면 루트 15가 되죠. 그래서 위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루트 15가 되고 아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15가 돼서 2분의 7 루트 15 더하기 2분의 4 루트 15 그래서 2분의 11 루트 15가 되죠. 그 PQ가 2분의 11 루트 15이므로 P가 2고 Q가 11이 됩니다. PQ를 곱하게 되면 22가 되죠. (22번) 두 상수 AB와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2차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 안에는 연속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gx는 일단 연속인 거고 g'x 미분한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건 연속이다. 연속만 가능한 거죠.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 이걸 절대값 풀어주면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gx가 되는데 0부터 x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a dt가 된다. 그럼 0을 대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0을 대입했을 때 g0은 0이 됩니다. 미분해보면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g'x가 fx가 된다. 조건 다 gx는 1과 b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럼 g'1과 g'b는 모두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G'1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1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고 1 넣었을 때 0 되려면 A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G'X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G'X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3이 되고 2를 대입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직선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바깥쪽에서는 알 수 없지만 바깥쪽의 함수를 절대값을 붙여주면 fx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원래 절대값 fx 그러면 fx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서 fx 그렸더니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됐다. 그럼 절대값 붙인 거는 접어 올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특이하게 절대값 G'X 이 함수를 접어 올리면 fx 2차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런 형태여서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될 테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함수는 2차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접어 올렸더니 2차 함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겠죠. 2차 함수 모양을 그리고 접어 올리는 게 아니라 접어 올렸더니 2차 함수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원래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꼴. 얘를 절대값 붙이면 올라오면서 이렇게 갖다 붙으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렸을 때 이 G'X 그래프는 연속이 아니죠. 근데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G'X 함수는 연속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떠올리는 게 이 문제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죠. 또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면 1일 때 0이 된다. 그래서 1일 때 0이 됐고 B일 때 0이 된다고 했는데 이 B가 이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B 하나만 존재한 걸로 봐서는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간 게 아니죠.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겨버리면 0 되는 점이 두 개가 더 있었을 텐데 B 하나만 나온 걸로 봐서는 B일 때 접했던 겁니다. 그래서 B에서 접했으면 이렇게 접했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된 경우에 오른쪽 그래프도 더 있을 텐데 오른쪽 그래프도 2차 함수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 연장선 위에서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이 값이 절대값에 의해서 접혀 올라온 거라면 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 이 값보다 훨씬 밑에. 그럼 이 점에서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왼쪽에 B가 있던 게 아니라 B는 이 오른쪽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그냥 여기서 2차 함수 아래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냥 연속이 되게끔. 그리고 B는 이 오른쪽에 있었던 건데 B가 이쯤에 있었다고 치면 이 B에서 접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차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고 중간에 끊겼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접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 절대값에 의해서 x축에 의하여 접혀 올라왔을 때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지. 절대값이 없었을 때는 x축 아래에 있었겠죠. 그리고 연속이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기로 와서 이렇게 메꿔주면서 올라간 형태가 돼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절대값에 의해서 접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2차 함수 모양이 되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찾는 게 좀 어려웠죠. 2차 함수 그래프를 찾아봤으니까 식을 구해보면 이 함수 fx는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k 그리고 b에 접했기 때문에 x-b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지나가죠. 이 점은 2,1이 되죠. 2,1. 그 2를 대입하면 k 2-b의 제곱은 1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점을 지나가죠. 이 점은 마이너스 2,3이 됩니다. 대입해보면 k 마이너스 2,3. 두 식을 연립해야겠죠. 여기 3이고 1이기 때문에 외식을 3배하면 3k 2-b의 제곱이 k 마이너스 2 b의 전체 제곱이랑 같고 k가 생략되고 전개해보면 3b 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4, 3, 12 여기 전개해보면 b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4가 됩니다. 이항하면 2b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8은 0이 되고 2로 나눠주면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4는 0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넣어보면 짝수 근해 공식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4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2루트 3이 되겠죠. 근데 b는 2보다 큽니다. 그래서 4 빼기 2루트 3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b는 그냥 4 더하기 2루트 3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b의 값을 찾아냈고, 그다음 물어본 거는 gk가 0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의 합이 p 더하기 q 루트 3이다. 그럼 이 k가 gx 함수의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g'x 그래프고 gx 그래프를 찾아보면 미분의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점 1이었죠. 1과 b에서 극값을 간다는 걸 알고 1일 때 극대점, b일 때 극소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gx는 아까 처음에 g0은 0이었습니다. g0은 0.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죠. 원점을 지나가고 1일 때 극대가 되고 원점을 지나가고 1일 때 극대점이 되고 b일 때 이제 극소가 되죠. 근데 b가 극소인데 극소면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접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내려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이 1차 식의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1차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가 되고 원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0 대입하면 0이어서 c가 없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0과 2에서 근을 갖습니다. 그 0과 2 여기에서 근을 갖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극소가 이 아래에 있다는 거 맞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0과 2가 근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을 또 찾아줘야겠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식을 적분하면 오른쪽 식은 이 식을 적분해보면 3분의 1 k x-b의 세제곱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b일 때 극소를 갖기 때문에 b를 대입해보면 b를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c죠. c. 그리고 원래 함수는 2차 함수였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 2차 함수를 적분하게 됐을 때는 3차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적분하면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에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서로 대칭이죠. 여기에서의 값과 여기에서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은 2c가 됩니다.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는 이제 2c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 2c가 됩니다. 2를 대입해보면 3분의 1k 2-b의 세제곱 더하기 c가 2c가 되는 거죠. 1을 위항해보면 c는 3분의 1k 2-b의 세제곱 이게 c가 되는 거죠. 3분의 1k x-b의 세제곱 더하기 c가 0이 되는 값. 그럼 이로 c를 이항해보면 3분의 1k x-b의 세제곱이 이항해서 마이너스 c. 마이너스면 부를 바꿔서 마이너스 3분의 1k 2-b의 세제곱이 되고 양분해서 3분의 1k를 약분해버리면 x 빼기 b의 세제곱이 마이너스는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 가로 하나 넣어줘도 되죠. 넣어주면 b-2의 세제곱. 양쪽이 세제곱이기 때문에 x-b와 b-2는 같습니다. 그럼 x는 이항에서 2b-2가 되는 거죠. b가 4 더하기 2루트 3이었으므로 2배 하게 되면 8 더하기 4루트 3이 되고 2를 빼면 6 더하기 4루트 3이 돼서 이 6 더하기 4루트 3이 2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근이 0, 2, 6 더하기 4루트 3이 나옵니다. 다 더하면 8 더하기 4루트 3이므로 P가 8이고 Q가 4가 되겠죠. PQ를 곱하면 32가 됩니다.